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거듭 제곱근 문제인데, 거듭 제곱근 내용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거듭 제곱근 x의 n제곱을 x n제곱이 a를 만족하는 요 x를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n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n 값이 짝수일 때하고 n 값이 홀수일 때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 그죠? 이때는 뭐 예를 들면 x제곱은 1, 뭐 x제곱은 2 이런 거, 즉 a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게 가능한 거고, 왜냐하면 x제곱이 마이너스 1, 실수 범위에서는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n 값이 짝수일 때는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실수인 거 두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되고, n이 홀수일 때는 예를 들면 x 세제곱이 1이다, 뭐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a는 모든 실수가 된다, 이런 얘기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x는 n 제곱근 루트 a에서 실수인 거 한 개 존재한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는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x의 n제곱근에서 n이 짝수인 경우는 y축 대칭의 형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y 콜 a하고 만나는 게 이렇게 실수인 거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 여기는 x n제곱이고, 여기는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해서 실수인 거 두 개 이렇게 되는 거고,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이제 원점 대칭의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y a 하고 만나는 거, a가 양수인 거, a가 음수인 거, 이게 또 둘 다 가능하지만 어쨌든 실수인 거는 각각 한 개씩만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4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6의 4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는 4제곱근 루트 6의 4제곱 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는 6이 되는 거고요. 자, 홀수일 때는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가 6개. 자, 요거를 주의하셔야 될 건,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마이너스 2의 6제곱과 2의 6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은 건 같지가 않습니다. 얘는 양수인 거고, 얘는 음수인 거예요. 그냥 2를 6제곱한 수, 즉, 마이너스 64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64. 그러니까 요거는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 되겠나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 그래서 문제에서 찾는 6 빼기 4 해서 답은 2,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홀수인 부분에서 특히 요 부분, 요거하고 요거 좀 주의를 좀 하세요.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얘는 마이너스 64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홀수인 부분일 때만 여기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이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2번. 세타가 제 4사분면의 각이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일 때, 뭐 문제가 어렵지 않은 것 같네요. 요거는, 아이고, 여기 아니다. 요거 말고. 자,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인데요. 요 세타가 지금 4사분면이니까 요런 정도의 각을 갖고 있다. 요게 세타다.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고,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다른 요령은 간단합니다. 직각삼각형을 하나 잡으시고요. 요 각을 임의로 그냥 예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5, 1, 여기가 루트 당연히 24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의 값은 5분의 루트 24인데 각이 4사분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드시 옆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좀 붙어 있어야겠다. 이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탄젠트 세타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세타도 1분의 루트 24지만 4사분면을 가리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5분의 24가 되겠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부호에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4번이 되겠네요.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fx 지수함수네요. 그죠? 요 지수함수. 지수함수인데 밑이 하나로 딱 0하고 1 사이인 함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네요. 이것도 금방 바로 대입하고 넘어가셔도 되겠네요. 자, 그림을 보자면 2분의 1의 x가 이렇게 떨어지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3이 되니까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f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간 거 얼마인가요? 8이 되고요. 최소값은 f에 3이 들어가서 8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두 개의 곱은 1이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 문제. 4번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많이 다뤄본 문제다. 그죠? 2x제곱하고 3의 y제곱이 12다.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거, 이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xy분의 x 더하기 2y. 분모의 항이 한 개가 있고 위에 두 개 있을 때 항을 반드시 이렇게 곱 두 개로 이렇게 좀 쪼개는 연습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저 조건, 주어진 조건에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2의 x제곱이 12다라고 했을 때 2는 12의 x분의 1 이런 정도가 되죠. 서로 양쪽에다가 x분의 1제곱을 해서 3의 y제곱이 12다. 그래서 양쪽 다 y분의 1제곱을 한다고 치면 3은 12의 y분의 1제곱 x분의 2 여기 제곱이 필요하니까 12의 x분의 2는 2의 제곱 즉 4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이런 모양, 우리가 찾는 12의 x분의 2 곱하기 12의 y분의 1. 왜 이렇게 했느냐? 지수에서 더하기 형태를 만들려면 지수에 있는 게 더하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곱하기가 되어야 되겠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은 12의 x분의 2가 4였고 12의 y분의 1이 3이었으니까 12다. 그죠? 그럼 여기 1이네요. 그럼 따라서 지수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12의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이고요. 여기는 12의 1. 그래서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은 1이다. 이거 많이 좀 다뤄본 문제니까 어렵지 않네요. 1번이네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성질을 좀 물어보는 것 같네요.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로그 성질을 좀 알고 있느냐,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것 같고, 여기 지금 문제의 로그가 얼마로 잡혀 있느냐, A로 잡혀 있다, 그죠? A로 잡혀 있으니까 나는 조건들을 다 밑이 얼마인 거? A인 걸로 생각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로그 A의 5제곱, B의 3제곱은 0라고 A의 1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풀면 5 더하기 3 로그 A의 B는 0이다. 로그 A의 B는 마이너스 3분의 5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거 로그 A의 8제곱, B의 6제곱이니까요. 똑같이 A 8 더하기 6 로그 A의 B. 그래서 8 플러스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니까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가 되나요? 네, 이런 정도가 되네요. 로그 성질 간단히 물어보는 거니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될 거고요. 네, 다음 6번 문제. 자, 동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동경이 X축 대칭이다. 그래서 동경 문제를 다루는 요령은 항상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더하거나 또는 빼서 어떤 등식을 만들으셔야 돼요. 등식 이퀄, 그러니까 A 이퀄 B라는 어떤 등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4분면이 있다고 쳤을 때 세타가 0하고 파이에 있는데 그냥 일단 세타가 하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4세타는 당연히 더 크겠죠. 더 큰데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한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4세타가 더 멀리 와 있는데 이게 X축 대칭이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내가 등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더하거나 또는 빼서 등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같은 상황이면 4세타에서
내가 남은 부분들이 더 가게 되면 남은 부분들이 얼마냐? 세타만큼 아니겠느냐? 즉 4세타하고 더해졌을 때는 2n파이라고 하는, 네, 딱 여기 x축의 양의 부분에 도달하게 되겠죠. 요 등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5세타의 값의 범위가 0하고 5파이 사이에 있게 되는데, 그럼 0하고 5파이 사이에 2n파이 꼴로 표현되는 세타들은 어떤 게 있느냐? 얼마가 있느냐? 2파이가 있고 또 4파이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세타는 5분의 2파이 그리고 5분의 4파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놈을 최소값, 요 놈을 최대값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답은 어쨌든 뭐 5분의 6파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답이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X축 대칭이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뭐, 일직선이 된다. 그럼 이럴 때는 예를 들면 4세타 빼기 세타가 일직선인 경우에는 차이가 없어지니까 2n파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요만큼 간 거 세타에다가 한 바퀴를 돌아서 만약에 4세타까지 왔다고 치면 요 각만큼을 세타만큼을 빼버리게 되면 또 얼마만큼 여기 x축에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여기 또 세타가 하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y축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뭐 4세타가 이만큼 해서 여기 4세타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4세타만큼 더 가게 되면 이번엔 여기에 떨어지게 되죠. x축의 음의 부분에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서는 4세타에다가 내가 세타를 더한다고 치면 이 n파이에다가 항상 얼마만큼 180도만큼 더 간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더한 거 혹은 합 또는 차를 가지고 이 등식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으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연습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시험에 내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자주 다루는 건 아닌데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하다. 등식을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시다. 7번 문제. 네, 각 변환하는 거네요. 요거는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각 변환하는 거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는 2분의 파이 자리고, 여기는 파이 자리, 여기는 2분의 3 파이 자리,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네, 이런 정도로 표시들을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양수, 사인만 양수, 여기는 탄젠트, 여기는 코사인. 이렇게 각각 양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네,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즉 y축에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사인은 반드시 코사인으로 함수가 바뀌고요. 코사인은 반드시 사인으로 바뀌고요.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함수가 바뀝니다. 그러면 X축에서는 함수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요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호인데, 부호는 X축이든 Y축이든 공통으로, X축이든 Y축이든 공통으로 부호는 원래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같으면 우리가 이게 2, 4분면이다 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원래 함수 코사인이 2, 4분면에서 어떤 부호의 값을 가지느냐를 보고 결정을 한다. 네, 요걸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원칙에 맞춰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입니다. 자, 코사인이 2분의 파이 y축에서 움직였죠? 사인 세타 이렇게 일단 바꾸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2, 4분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2, 4분면이니까 그때 코사인의 부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이번에도 y축에서 움직였으니까 코사인 세타 그대로 되고요. 요게 1, 4분면이죠. 1, 4분면에서 사인은 양수니까 그대로 플러스 이렇게 바뀌고요. 두 번째 2분의 사인의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 같으면 또 y축에서 움직이니까 이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게 되고, 요 각이 가리키는 게 4, 4분면이니까 4, 4분면에서 사인은 당연히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고요.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같으면 일단 이게 x축이잖아요. 파이. 그러니까 그냥 사인 세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세타 3, 4분면이고 3, 4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다. 네, 이렇게 식으로 해서 이런 원칙 두 가지를 가지고 각 바꾸는 걸 연습을 잘 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앞으로 멀리 봐도 그렇고 네, 중요하다. 기본이 꼭 기본으로 좀 갖춰야 될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좀 이제 적어보면 이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아니 코사인이죠.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죠. 이렇게 지우고, 네.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다음에 플러스 2 사인 세타 정도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사인 제곱이 몇 개 생기나요? 사인 제곱 세타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4 사인 제곱이니까 5 사인 제곱 세타. 다음에 제곱이 되니까 코사인 제곱도, 코사인 제곱 세타도 여기서 하나, 여기서 4개, 5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얘하고 여기 부호가 반대죠.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더하기 제로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5 이렇게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이 부분은 지금 각 바꾸는 거 함수가 바뀌는 건 어디냐, 그리고 부호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러니까 y축에서는 함수가 바뀐다. 부호는 원래 함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두 가지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잘 익혀 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번. 자, 사용 로그의 활용이네요. 네, 사용 로그 활용인데, 자, 과자의 개당 가격은 유지하고 무게를 10% 줄인다. 자, 그럼 여기는 요소가 지금 두 개가 있죠.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과 무게라고 하는 것 두 개가 동시에 지금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처음 가격을, 그냥 가격은 A, 그 다음에 무게는 B, 이런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어떤 단위가 단위 무게당 가격이죠. 단위 무게당 가격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단위 무게당 가격. 무게당 가격이니까 B분의 A입니다. 네. 1g당 혹은 얼마냐, 혹은 1kg당 얼마냐, B분의 A 정도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B분의 A로 표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가격은 그대로 되는데 무게가 변한다, 그죠? B가 얼마씩 줄냐? 10%씩 줄여나간다. 그러면 처음에는 1 빼기 0.1, 즉 B 곱하기 0.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하게 되면 B 곱하기 0.9의 제곱 정도, 즉 이런 식으로 쭉쭉쭉 변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2배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 우리가 부등식을 세워야 되겠다, 그죠? 부등식을 세우자. 자, 그러면 처음 무게는 네,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 B분의 A였죠. 그 다음에 분모가 계속 변해간다, 그죠? 나중은 B 곱하기 0.9의 N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은 그대로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2배 이상이 된다. 그럼 2배 이상이라는 거는 여기 2를 곱한 게 이쪽이 더 크다. 맞나요? 이런 정도면 되겠습니까? 번호가 바뀌었네요. 9번 먼저 할게요. 9번이 왜 먼저 나왔지? 네, 죄송합니다. 9번 먼저 하고 있을게요. 9번 보시면은, 네, 하여튼 번호가 좀 바뀌었네. 네, 일단 계산은 마저 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되지? 네, 그래서 일단 이거 로그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네, 약분을 조금 하시고요. 네, 약분을 좀 한번 해보도록. BAA, BB.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0.9의 n제곱이 얼마보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알겠습니까? 네, 양쪽에다 로그를 잡아서 로그 1 빼기 2 로그 아니죠. 반대죠. 1이 아니죠. 0.9니까요. 네. 2 로그 3 마이너스 1 요 놈이 마이너스 로그 2 정도. 네, 그래서 요 값이 음수죠. 음수니까 네, 부등호를 뒤집어주고 그러면 여기는 로그 2, 여기는 1 빼기 2 로그 3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요 값이 요는 0.3010이고 얘는 밑에는 0.0458이라니까 대충 6.57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최소값은 n은 얼마? 7 이상이면 되겠다. 그래서 7번이면 되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네, 상로그 계산인데 단위 무게당 지금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표시할 거냐. 여기 지금 가격과 무게 두 개가 동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이 좀 필요하고 A는 그대로 B가 0.9의 N제곱 정도로 좀 변화가는 과정이다. 나머지 계산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음수인 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다. 네. 진짜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삼각 방정식에 대해서 나왔네요. 0에서 3파이까지 줬고 코사인 제곱은 저렇더라. 모든 실근의 합을 물었다. 네. 합을 물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근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물은 게 아니라 다 더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요런 경우 합과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칭성을 좀 이용을 해서 문제를 좀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대칭도 가능하고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좀 문제를 풀자. 일단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항이 지금 코사인 제곱의 한 분의 2x하고 여기 상수니까 항은 한 개 있는 거니까요. 네, 변형을 좀 해봅시다. 코사인 제곱의 3분의 2x는 a-2. 자, a-2 같으면 a가 2하고 3 사이니까 요거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네, 양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3분의 2x 값이 루트 a-2거나 마이너스 루트 a-2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요거는 다룬 요령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네, 3분의 2x 값을 t라고 두고 볼까요? 그러면 네, 3분의 2x 값을 t라고 두면 x 값이 0에서 3파이니까 t 값의 범위는 그러면 0에서 어디까지 2파이가 되겠다, 그죠? 즉 한 주기에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코사인 값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정도로 쳤을 때 루트 a-2는 양수니까 여기 하나 그려 있을 거고요. 얘가 y는 루트 a-2. 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여기가 y는 마이너스 루트 a-2 이렇게 될 거고요. 네, a-2가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네, a-2가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점이 있는데 t 값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t 값들을 이쪽이 알파, 이쪽을 베타, 이쪽을 감마, 이쪽을 델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 있는 지금 파이 자리죠. 여기가 파이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말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중점이니까요. 파이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도 파이. 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파이. 감마 더하기 델타도 2파이 이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찾은 거는 즉 t 값을 찾은 거잖아요. t 값을 찾은 거고 x 값의 합을 찾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요 네 개의 합이 어쨌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가 4파이가 되는데 우리가 찾는 게 결국 3분의 2x들의 합이니까요. 3분의 2 x1, x2, x3라고 치면 네, x1, x2, x3, x4라고 치면 그것들의 합이 4파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거는 우리 네 개들의 합은 얼마다? 6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6파이가 답이 되겠네요. 네, 요거는 지금 문제를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어쨌든 이 합이라는 건 대칭성을 이용해서 지금 찾을 수 있을 거다. 근이 뭐냐? 이걸 물은 게 아니라 합을 물었을 때는 어쨌든 대칭성, 지금처럼 요 대칭 중점이 파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 네, 이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a-2가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코사인 x하고 만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 문제 두 개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두 개가 있다. 그거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네요.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에서 2파일까지 저 그래프하고 저 그래프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입니다. f의 k. 네, 그러면은 지금 한번 그림을 한번 살펴보자면, 그래프식을 한번 보자면, y는 마이너스 3의 절대값 sin x 플러스 k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는 절대값 sin x. 네, 그래프 두 개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려야 되는데, k가 의미하는 건 무슨 의미냐? 지금 y축으로 얼마나 올렸느냐에 대한 얘기죠. 측평 이동시킨 거니까. f0라는 말은 위로 제로. 그러니까 그대로 본다는 얘기고, F2라는 건 2만큼 들어 올린 거, F4는 4만큼 들어 올린 거, 이런 정도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 고정이 되어 있는 Y는 절대값 sin X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절대값 sin X니까요. 0에서 2파이 한 줄기네요. 0에서 파이, 여기에서 파이에서 2파이, 여기 파이, 2파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얘를 그려야 되잖아요. sin x에다가 마이너스 3이 붙은 거. 그러면 여기가 1이었던 게 여기 마이너스 3을 잡고 한 주기를 밑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되겠습니까? 왜 그렇죠? 네, sin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위아래가 바뀐 거에서 불과하니까요. 네, 이런 정도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한번 볼까요? F0. F0는 지금 어디에서 만납니까? 0, 네, 아이고. 0, 파이, 그리고 2파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F0는 3이다.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얘를 F2를 찾아야 되니까 얘를 이만큼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만큼 들어 올린다라는 얘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 마이너스 3이 이만큼 올려지면 1에 오겠다. 그죠? 여기 1에 오니까요. 그 다음에 0은 이만큼 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파란색으로 똑같이 갑시다. 네, 요렇게 내려왔고 다시 여기서 또 요렇게 내려오는 정도. 그래서 지금 같으면 또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F, 아이고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자, F2는 얼마? 4가 되겠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F4를 찾아야 되는데, F4는 4만큼 올린 거잖아요. 그죠? 4만큼 올리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3이 어디로 온다? 4만큼 올라왔으니까 여기 오겠다. 그죠? 여기하고 여기. 네. 그래서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오는 정도.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다? F4는 몇 개다? 두 개다. 네. 그래서 뭐, 크게 부담스럽진 않고요. 근데 교점만, 그림만 살짝 제대로 이쁘게 그려주시면, 그게 어렵지 않게 3 더하기 4 더하기 2에서 9라는 거 아실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K는 위아래로 움직인 것에 불과한 거니까요. 네, F0라는 말은 제자리, F2는 2만큼 올린 거, F4는 4만큼 들어 올렸다라는 뜻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1번. 자, 이 문제도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어,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네, 주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 있는 요거 C 값이라고, 지금은 C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평행 이동시킨 거 있죠? 좌우로 평행 이동시킨 게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찾아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은 x-c가 돼 있고, 지금 c가 0에서 2분의 파이니까 오른쪽으로 얼마 갔느냐, 혹은 네,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c가 양수니까, 아니, c가 x-c니까요. 오른쪽으로 c만큼 움직였다라는 c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c가 0하고 2분의 파이 값을 가지니까 어쨌든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 이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를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으로 간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간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간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 찾기가 조금 문제 풀어보시면 아는데 조금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은 주어진 정보들이 어떤 게 있느냐면 y 절편값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이 주어져 있고요. 그런 정도밖에 없나요? 네, 이것밖에 없나? 네, 그러면 일단 네, 주기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네, B값부터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B값은 지금 원래 주기가 y는 탄젠트 x 같으면 원래 주기가 파이니까요. 원래 주기가 파인데 지금 y는 a 탄젠트 b의 x를 찾는다고 치면 여기서 주기는 지금 b가 양수이기 때문에 b분의 파이로 바뀌겠다 그죠? 그러면 지금 주기는 2분의 파이에서 얼마 빠진 거죠? 6분의 파이가 빠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6분의 파이만큼 뺀 게 주기가 되니까요. 그러면은 얘는 얼마입니까? 얼마죠? 6분의 4파이? 맞나? 6분의 4파이인가요? 네. 그러면 요게 3분의 2파이다 그죠? 3분의 2파이. 네, 그래서 b는 2분의 3파이라는 게 나오는 거 같고 b는 2분의 3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네. b가 2분의 3인 걸 알았으면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원점이 어디로 옮겨갔느냐, 요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갔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주기가 지금 3분의 2파이니까요. 주기가 3분의 2파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다가 3분의 2파이의 절반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게 원점이 지금 간 위치잖아요. 네, 그래서 요 값이 지금 얼마가 되겠다? C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 같으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요게 3분의 파이니까요. 그러면 C 값은 얼마입니까? 6분의 파이가 나오죠. 즉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주기의 절반만큼, 요만큼, 원래 요만큼이 있었는데, 요만큼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6분의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주기의 절반만큼 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이동했는지 찾으시면 되고, 안 쓴 게 지금, y 절편값을 안 썼네요. 그래서 y는 a, 탄젠트, b가 2분의 3이었고, x 값이 0일 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된다 그죠? 그러면 a 곱하기 탄젠트가 지금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고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요. 요거는 마이너스 a가 된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a가 2다.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묻는 게 a, b, c니까요. 네, a, b, c는 a가 2고 b가 2분의 3, c가 6분의 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네.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평행 이동을 어떻게 시켰느냐를 빨리 잘 찾으셔야 돼요. 평행 이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찾기가 조금 혼돈이 될 때가 많아요.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간 거다라고 찾을 수 있는데 저게 지금 X 플러스 C가 됐다고 치면 이건 왼쪽으로 간 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요거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요. 조금 지저분한데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잘 따라오시고. 자, 문제 봅시다. 0,4를 지나는 직선이 로그하고 만나는 점이 두 점 BC다. 여기가 중요할 것 같네요.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 네. 삼각형 OAB 넓이하고 OBC 넓이 2배다 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건지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OAB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 B까지 요 면적하고 여기에서 여기 C까지 면적. 네, 요 삼각형 면적 두 개가 지금 요쪽의 면적 같고 다음 요 작은 부분, 요쪽 부분의 면적, 요 면적이 지금 넓이 B가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분홍색 부분이 노란색 부분, 네, 오렌지색 부분의 2배라고 하니까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요거는 높이가 같은 상황에서 밑변의 길이 B가 2대 1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 요걸 잡아내셔야 돼요. 네. 요거를 잡아내셔야 문제가 좀 풀립니다. 요거 찾아내는 게 문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2대 1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 즉 B가 AC의 내분점이라는 얘기예요.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연립 방정식을 좀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넓이를 구하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넓이가 2배다라는 말은 B가 AC의 내분점이다라는 성을 갖고 있다. 요걸 잡아내는 게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문제 포인트고 계산만 이제 착실히 잘 하시면 돼요. 자, B라는 점은 우리가 B, 로그 3의 B 정도. C라는 점은 C, 로그 9의 C 정도. 그 다음에 A는 0,4. 네. 그래서 B가 2대1로 내분하는 점, A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B니까요. B라는 점의 X좌표는, 네, B점의 X좌표 B는 2 더하기 1, 3분의 2가 C 쪽으로 2C, 그 다음에 1은 제로 더하기 제로, 요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B는 똑같이 3의 2 곱하기 로그 9의 C 더하기 4. 그래서 요 두 개를 만족하는 X좌표, 네, B하고 C의 곱이 얼마냐, 이걸 찾으셔야 되는데, 어떤 걸 해도 계산이 좀 지저분해요. 이쪽 로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도 지저분한데, 뭐, 어떤 걸 할지는, 네, 어떤 걸 할까요? 고민이 되는데, 어떤 걸 해도 지저분한데, 어떻게 할까요? B를 구해볼까요? 네, B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서 C는 2분의 3B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로그 3의 B는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게 2 곱하기 2분의 1의 로그 3의 C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약분이 되고 자, C 자리에 2분의 3B를 넣으면 3 로그 3의 B는 로그 3의 2분의 3B가 되고 더하기 4가 되고요. 이거 잘 보세요. 1 더하기 로그 3의 B 빼기 로그 3의 2 더하기 4 되겠습니까? 그래서 2 로그 3의 B는 5 더 빼기 로그 3의 2.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요거를 로그 3의 5제곱에 2분의 1 이런 정도로 하고요. B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3의 5제곱 곱하기 2분의 1 이런 정도로 찾아냈고요. 우리가 찾는 BC, 그러니까 X좌표의 곱이니까요. X좌표의 곱이라 그랬으니까 B 곱하기 C가 되는 거고 B 곱하기 2분의 3B가 되니까 2분의 3 곱하기 B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B 제곱의 값을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의 5제곱에서 4분의 3의 6제곱 이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계산이 조금 지저분한데 네, 일단은 요 문제는 처음에 얘기한 대로 여기 요 B가 2대 1이다라는 조건으로 지금 즉 B라는 점이
AC의 내분점이다라고 하는 거를 모르면 좀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넓이를 주는데 넓이를 직접 구하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문제가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삼각형 면적 네, 한 점을 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O라는 점을 고정을 같은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 면적 B는 길이 B하고 같잖아요. 길이 B로 바꿀 수 있도록 좀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문제예요. 계산만 조금 지저분하고. 네. 다음 문제 1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네. AX 그래프하고 BX 그래프. 네. AX의 그래프하고 BX 그래프 그림을 보시고, 아이고, 이제, 이게 아니고. 아셔야 될 부분은 A도 0하고 1 사이에 있고, B도 0하고 지금 1 사이에 있다. 감소하는 그래프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로그 값에다가 밑이 지금 B분의 A로 잡혀 있기 때문에 A와 B의 크기를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조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하고 이런 정도로 볼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네,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 부분을 x에다가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x 값이 1일 때 값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가 bx 제곱이고 여기가 ax 제곱이면 x에 1을 넣었다고 했을 때 나오는 값은 여기는 뭐가 나온다? a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b가 나오는 거죠. 그죠? 네, ax 제곱에 x에 1을 넣었으니까 a 1제곱 a잖아요. b에 x제 x에 1 넣었으니까 b에 1제곱 b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 위에 있느냐? A가 위에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A가 B보다 크다.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크기 비교는 밑에 크기 비교는 X에 1을 넣는 거고요. 로그에서 크기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하시느냐? Y에 1을 넣어 보시면 돼요. Y에 1을 넣어 보시면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다고 쳤을 때 Y에 1을 넣어 보시면 딱 비교가 나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크기 비교는 지수에다가는 X에 1을 넣고 로그 같은 경우는 Y 값에다가 1을 넣으면 X 값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크기 비교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이제 Y는 마이너스 B의 A제곱 더하기 로그 그 다음에 B분의 A의 X 더하기 1인데 어쨌든 x 더하기 1은 우리가 그냥 x축으로 마이너스 1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이 b분의 a니까 b분의 a는 1보다 작다. a가 크니까 아니다. 1보다 크죠? 네, 1보다 크죠. 잘못 썼네요. 1보다 크다. 네, 여기서 a가 b보다 크다는 거 했으니까 그래서 밑은 이거는 증가하는 형태고 x축으로 1 같다. 마이너스 1 같다. 그러면 남는 얘가 뭐냐 이것만 알아보시면 되는데 얘는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 아이고 이게 왜 또 이게 나오냐.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b분의 a 값은 어떻게 되느냐. b분의 a 값 한번 볼까요? b분의 a 같으면은 b에다가 x 자리에 애가 a를 넣은 거니까 요 정도가 될 거예요. 보이시나? 뭐 여기가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좀 크게 그려볼까요? b의 a제곱 같으면 지금 bx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가 1이고 그럼 a 값이 어쨌든 0하고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b의 a제곱도 여기 y는 bx 네. 그럼 b의 a제곱도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이 나와요. b의 a제곱이라는 값은 어쨌든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이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그냥 음수예요.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음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그래프 개형은 일단 x축으로 마이너스 1간 로그 함수의 증가 함수인데 y 절편의 값이 요게 y 요게 y 요놈이 y 절편이잖아요. y 축하고 만나는 점인데 어쨌든 얘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런 정도로 지나가는 요런 정도 그림 즉 1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는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이쪽 부분. 네, 크기 비교하는 거. A와 B의 크기 비교. 지수는 X에 1을 넣고 로그는 Y에 1을 넣어서 A, B 밑에 크기 비교를 가능하다. 주어진 형태는 B분의 A 값은 뭐 밑을 결정하는 거니까 A와 B의 크기 비교를 통해서 B분의 A가 1보다 크다는 거 알아내서 증가함수다.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 같다. 다음에 B의 A제곱, 마이너스 B의 A제곱은 Y 절편에 해당하는 건데 B의 A제곱은 X자리에 BX라는 함수에 XA 넣은 거니까요. 영하고 1 사이로 나오는 그래프다. 요거, 네. B의 A제곱이 여기 있다. 요것만 좀 알아봐 주시면 되겠다. 네. 다음에 14번 한번 봅시다. 14번 같으면 삼각부등식이래요. 삼각부등식인데, 큰 부담스럽진 크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네. 요거는 부담스럽지 않고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요거는 항이 2분의 x 더하기 6분의 파이 돼 있는데, 지금은 수학 1이니까요. 그냥 치환을 해서 푸는 걸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여기서 x 값이 0에서 2파이 사이면 내가 2분의 x 더하기 6분의 파이 값을 t라고 둘 겁니다. 자, 그러면은 t 값의 범위는 2분의 x니까 0, 그다음에 6분의 파이가 되고 반 나누면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즉 6분의 7파이까지만 우리가 볼 거예요. 뭘? 코사인 t 값이 2분의 루트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네,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코사인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온다고 치면 이런 정도라고 치면 여기가 파이,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네요. 네,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6분의 7파이는 요쯤. 네. 우리가 보는 건 여기에서 여기까지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루트 2인데, 2분의 루트 2는 코사인이 4분의 파이일 때죠. 네, 처음 나오는 게 4분의 파이일 때니까, 요쯤. 여기가 4분의 파이일 때 얼마가 나온다? 2분의 루트 2가 나온다. 자, 문제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인데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파이에서 얼마만큼? 아니죠.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지면은 2분의 1이고, 원래 여기에서 2분의 파이만큼, 아니 3분의 파이만큼 가면 2분의 1 나오는 거니까요. 네, 파이에서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가니까 여기가 얼마가 된다? 3분의 2파이가 되겠다. 그죠? 여기가 얼마가 되는 상황이다.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자리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값의 범위, t 값의 범위는 4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네, t 값의 범위가 4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그러면 2분의 x, 우리가 찾는 x죠. t가 아니라 6분의 파이가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자,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얼마가 나오나요? 2분의 x 값은 2분의 x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12분의 파이. 따라서 우리가 찾는 x 값의 범위는 5하고 얼마인가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라고 찾아지겠네요. 자, 두 개 더하면 6분의 7파이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뭐 간단한 삼각 부등식이니까요. 치환해서 푸는 것 정도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치환해서 이렇게 치환을 하니까 t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네, 이 정도, 요 4,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1, 요 사이를 움직일 수 있는 t 값이 4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해가지고 t 값을 돌려놓고 우리가 찾는 범위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죠. 몇 개 안 남았는데, 15, 16, 17, 요거 세 개가 문제가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나마 15번은 좀 낫고, 네, 좀 요거 세 개가 제일 아마 여러분들 풀어보면서도 아마 좀 많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문제들이 좀 정성 들여서 내 생각으로는 좀 잘 만든 어떤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들여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풀면서도 좀 느껴지는 뭐 그런 문제들이고, 네, 15분, 16분, 17번이 어려우니까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네, 알파 사인 세타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했을 때 36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수 있는 값의 합은 얼마냐?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4차 방정식의 한 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4차 방정식의 한 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 즉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근을 아이고 또 왜 얘가 나오냐? 네, 아이고 네, 4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 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인지 좀 생각을 하시고 근을 찾을 수 있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근이 어떻다에 대한 정보, 근이 얼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좀 푸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이게 수학 상에서 뭐 한지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수학 상에서 보면 이제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서 개수들이 이제 이렇게 대칭적으로 잡혀 있는 이런 형태들을 다룬 요령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양변을 x제곱으로 다 나누어서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제로다 해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조금 풀었던 거를 기억을 해 내셔야 돼요. 모양이 상반 방정식 형태라고 네, 여기 x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을 해 내셔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은 제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으로 바꾸고 나면 마이너스 2가 생기죠. 그 다음에 요게 12가 될 거고요. 그러면 뭐 마이너스 4하고 3이죠. 네,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이 4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요거 찾는 게 일단 목표 먼저가 돼야 돼요. 근에 대한 정보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해를 좀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주어진 해가 나오는 모양이 x 하나 x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죠. 네, x 하나 x분의 1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알파가 지금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인데 알파가 근인데 알파분의 1은 모양이 알파분의 1을 내가 넣을 거니까요. 알파분의 1 아니, 알파를 넣으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알파분의 1이 모양이 어떤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네, 요거는 네, 요거를 사인 제곱으로 바꾸려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요게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네. 그래서 요게 하나 약분이 되어 버리니까 분모가 얘가 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려요. 즉 우리가 찾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의 모양이 사인 세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정도가 돼서 사인 세타분의 2라는 값으로 표현이 돼 버려요.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2라는 값이 4가 되거나 또는 사인 세타분의 2라는 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 되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알파가 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의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알파하고 알파분의 1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의 값이 4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의 값을 구해본 거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사인 세타분의 2가 4가 된다고 쳤으면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다 그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네, 얼마죠? 이게 예각이라고 치면 2분의 루트 3인가요? 네, 2분의 루트 3 따라서 36의 코사인 제곱의 세타 같으면은 36의 4분의 3 27이 나온다 그죠? 그 다음 사인 세타 값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경우라면 우리는 지금 코사인 제곱 세타 값만 필요하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구할 수 있겠다 그죠? 1 빼기 9분의 4 즉 9분의 5가 되고요. 그래서 36의 코사인 제곱의 세타 같으면 36의 9분의 5에서 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이 27 더하기 20에서 47이 나옵니다. 네, 이 문제는 지금 47이 될 거고
요 문제는 처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근이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을 직접 구해야 된다. 즉 방정식을 푸셔야 된다. 근데 요게 지금 계수들이 어쨌든 상반 수학상에서 한지가 좀 되긴 했지만 상반 방정식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x제곱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항을 묶어서 이렇게 그래서 해가 나온 모양이 x 더하기 x분의 1이 4하고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 해서 사인 세타분의 2라는 걸로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가까이 코사인 세타 값들 혹은 코사인 제곱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면 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제에서 묻는 이런 답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조금 그래도 얘는 좀 나아요. 이제 16번, 17번이 하이라이트인데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6번 한번 봅시다. 문제 어렵죠?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A라는 거는 수는 2의 T제곱으로 T는 음아닌 정수라고 얘기를 했고 저 방정식이 한 근이 가우스 붙은 거다. 즉 정수라는 얘기죠. 이 가우스라는 말은 그냥 정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뭐 A 값의 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T가 얼마냐 이런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네, T가 얼마냐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고 뭐부터 해 볼까요? 로그 이거보다 좀 처리해 볼까요? 로그 32의 A 저 부분을 먼저 좀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좀 지저분한 것 같으니까 왜 안 나오냐? 로그 32의 A라고 하는 거는 로그 2의 5제곱에 2의 T제곱이 되니까 5분의 T로 바꿀 수 있겠다. 네, T가 음아닌 정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5분의 T 값이 5분의 T 값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N 더하기 알파. 즉, N은 정수. 사용 로그처럼 생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파는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또는 0. 이렇게 가능하겠다. 요거 좀 알아보시겠나 모르겠네요. 얘가 음아닌 정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 부분에다가 여기 소수 부분이 반드시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또는 0. 뭐 이렇게 5가지만 좀 가능한 상황이다. 이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t가 음아닌 정수니까 1, 2, 3, 4, 5를 쭉 넣어보면 정수 부분하고 나머지는 항상 5분의 k꼴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요 상태로 좀 바꿔놓고 지금 가우스 로그 32의 a 같으면은 이거는 n 정수 부분 정도로 바뀌겠고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시면 n 더하기 알파 값은 로그 32의 a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네, 똑같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K라는 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K죠. K는 N 곱하기 알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상황.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시작을 할 거예요. 요거를 시작을 할 건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알파 값이 요런 특정한 조건을, 요러한 건, 요게 이제 알파인 건데,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저 부분, 저 부등식 의미하는 거 한번 볼게요. 2배 로그 32의 A. 아니다.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을 할게요. 로그 32A를 우리가 지금 5분의 T라고 뒀으니까요. 지금, 네, 로그 32의 A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32의 A라는 거는 로그 32의 A를 내가 아까 5분의 T라고 뒀고 요거를 내가 아까 N이라고 뒀는데 5분의 T는 N 더하기 알파였죠? 마이너스 N 즉 알파 즉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부등식을 갖고 오면 2배의 알파의 제곱은 K 해서 요 놈은 5K 알파의 제곱 이런 정도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는 어떤 지금 요 k 값이 이제 n알파로 바뀌게 되네요. 네, 2알파 제곱에 n알파, k가 n알파, 그다음에 5알파 제곱.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n도 찾아야 되고 알파도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시작을 n 값이 0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찾아보도록 하자. n이 0가 되면은 만족하는 알파가 2알파 제곱 0
5알파 제곱. 이걸 만족하는 경우는 없다. 알파가 존재하는 건 없죠. 두 번째, n 값이 우리가 1이라고 치면 2알파 제곱이 알파 5알파 제곱. 그래서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알파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자,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2분의 1보다 작은 거고, 요거는 2분의 1보다 작은 거, 요거는 5분의 1보다 작은 거,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족한 알파가 가능한 거는 5분의 2 하고, 5분의 3은 2분의 1보다 크니까 안 되죠. 요거 하나가 있겠네요. 알파가 5분의 2일 때 n 값은 1이고, 그러면 5분의 t 값이 1 더하기 5분의 2가 되니까, 즉 5분의 7. 아, 우리가 만족하는 이때는 t 값이 7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 n 값이 2인 경우라고 볼게요. 그럴 때 2알파 제곱이, 여기는 2알파고 여기는 5알파 제곱이고요. 요 부등식의 해가 알파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5분의 2부터 1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걸 만족하는 알파는 5분의 3, 5분의 4 이렇게 두 개 있죠. 같은 식으로 찾으면 t 값이 그러면 2 더하기 5분의 3이니까 13하고 14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n 값이 3인 경우라고 보면 2알파 제곱 똑같이 3알파 그 다음에 5알파 제곱 해서 알파 값의 범위가 여기는 5분의 3하고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럼 만족하는 알파는 5분의 4 하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t 값은 15 더하기 4니까 19가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3개, 4개 이렇게 잡았고요. 만약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까요? n이 4인 경우라면 2알파 제곱이 4알파가 되고 요거는 5알파 제곱이 되는데 요때는 해가 5분의 4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나오는데 요걸 만족하는 알파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이후로는 다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요 값이 지금 보시면 추세를 보시면 여기 5분의 1, 그다음에 여기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마 5분의 5, 1이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상으로 이거는 지금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해는 t는 다 찾은 거예요. t 값은 이렇게 모든 t의 값의 합은 t를 찾은 게 아니라 a 값이죠. 네. t의 값이 7, 13, 14, 19이기 때문에 모든 값의 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2의 t, 7, 13, 14, 19 해서 얼마죠? 2에 53이 나오네요. 네, 53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루는 게 조금 어려워요. 다루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로그 32a라는 그 수 자체가 지금 a가 2의 t제곱이니까 이게 5분의 t 정도로 바뀌어버려요. 5분의 t. 5분의 t를 이게 n 더하기 알파로 둔 이유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풀이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 처음에 할 때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가우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머지 이 알파 부분은 지금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이런 식으로 정수기 때문에 지금 t가 음안인 정수라고 있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게 1, 2, 3, 4 이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소수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요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뭐 만들어진 건 당연한 거고, K의 값이 이게 N알파였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요 부등식을 요렇게 알파에 대한 걸로 바꾸고 나면 되고요. 그래서 경우를 우리가 처음에 제 경우가 정수 부분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보시면 만족하는 소수 부분들이 만족하는 게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밖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가 원래 어렵습니다. 상로구에서 원래 어려운 거고 지금 이게 많이 빠지는 상황인데 뭐 조금 많이 어렵죠. 천천히 잘 이해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또 단톡방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잘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누고 했는지를 좀 알아두시고 되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17번. 17번 얘는
조금 더 지저분한 것 같은데 의외로 문제가 간단하게 풀립니다. 의외로 문제가 되게 간단하게 풀리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좀 알아볼 수 있느냐, 문제의 형태, 문제 구성을 좀 알아볼 수 있느냐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 어떤 문제가 주어진 이런 형태에서 기가 눌려버리면 문제를 못 풀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정의역은 0부터 n까지고요. 여기 보시면 fx인데, x가 어디에 있느냐? 지수에 있어요. 지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뭐냐? 얘들은 밑이죠, 밑. 그냥 밑이에요. 지수함수의 밑입니다. 되겠어요? 네, 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 밑부분에 그냥 조금 이상하게 절대값 붙은 이상한 형태가 들어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지금 요 n이라는 건 최소값이 hn인데, 최소값은 여기 n 분모에 있는 거, 네, 조기에 의해서 조금 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고, 일단 fx부터 좀 정리를 좀 할게요. fx는 분자는 25인데, 여기 지금 분모가 절대값이 붙어 있는데, 4에 지금 n제곱 마이너스 14n에 더하기 49 빼기 49, 그 다음에 더하기 171. 숫자 왜 이렇게 크냐? 에 x 마이너스 7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지수함수입니다. 빛이 조금 이상하게 주어진 거예요. 4. 그 다음에 여기가 n-7의 제곱 더하기 여기가 얼마가 나오느냐면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4 곱하기 49에서 171 빼면 마이너스 25가 나오고, 여기 바깥에 이제 절대값이 있고요. 여기 25고요. 여기 x-7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밑부분이죠. 이 밑. 그죠? 요 밑이, 이 부분이 1보다 크냐 작냐, 0하고 1 사이 있느냐, 그죠? 요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이 1보다 크냐 0하고 1 사이 있느냐, 요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저기 지수값에 의해서 또 결정을 받기 때문에 결국 하셔야 될 거는, 네, 지금 밑이 1보다 크나 작냐 요것만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고요. H3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H3이라는 건 내가 n에 3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n이잖아요. 그럼 n은 여기 분모 있는 거라 그랬으니까 절대값, 여기 절대값 4 곱하기 여기 3을 넣으면 4의 제곱 빼기 25의 절대값, 그 다음에 여기 25, 아이고 여기는 괄호죠. 네, 여기는 괄호죠. 네, 여기는 괄호해서 그냥 여기는 x-7의 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단 여기 정의역은 지금 얼마다? x값이 0에서 얼마까지만 움직여요? 3까지만 움직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분모는 지금 얼마가 됩니까? 얼마가 되죠? 64에서 25 빼면 39죠. 39분의 25고요. 에 여기 x-7의 제곱인데,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은 어디에서 생기냐? 얘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감소하는 이런 형태고, 정의역이 지금 0에서 지금 3까지니까 제일 작은 거는 언제 생긴다? 3에서 생긴다, 이런 얘기죠. 즉 H3이라는 건 39분의 25, 아니죠. 다시 생각해야 되겠네요. 3일 때가 아니라 x-7의 제곱이 밑은 이렇게 0하고 1 사이 감소하는 함수인데, 요 x-7의 제곱이라는 애가, 제일 큰 값을 가져야 되죠. 네, 제일 큰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제일 큰 값을 가져야지 지수가 가장 커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 부분이 더 멀리 오른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요 부분이 x-7의 제곱짜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x-7의 제곱이 제일 크려면 0하고 3 사이에서 우리가 요 그래프를 지수함수를 볼 게 아니라 요걸 2차 함수를 봐야 되겠네요. 네, 2차 함수를 그려놓고 봅시다.
x-7의 제곱 이런 그림인데 여기가 7이고 여기가 0이라고 치면 우리가 볼 건 0하고 3 사이이기 때문에 0에서 제일 크다 그죠? 그래서 최대값이 7의 제곱이 나온다 그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지수함수의 최소값이 생기는 거고요. 오, 네, 숫자 엄청 크네요. 대충 이 정도로 둘게요. 39분의 25에다가 여기에 49제곱 된 거, 이런 정도로 둘게요. 다음, 두 번째 이제 H의 5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인데, H의 5라는 얘기는 지금 fx가 n에 5를 넣은 경우니까요. 그러면 n에 5를 넣은 거니까 절대값 4 곱하기 4 빼기 25에 여기 25에 x-7의 제곱 이런 정도고 여기가 16이고 여기는 9분의 25다 그죠? 9분의 25에 x-7의 제곱 이런 정도가 되고 또 여기서 x 값이 0에서 5까지다. 그러면 이건 1보다 큰 거기 때문에 x-7의 제곱을 생각을 하면 여기가 7이고 우리가 0에서 5까지 오잖아요. 이게 증가함수니까 이거는 x가 얼마일 때 이거는 증가함수니까 x-7의 제곱이 제일 커야 되겠다. 그죠? 맞나요? x-7의 제곱이 가장 커야 되겠나요? 어떻게 돼야 되겠나요? 네. x-7의 제곱이 제일 작은 값이 나와야 되나요? 제일 큰 값이 나와야 되나요? 밑이 1보다 큰 건데 커야 되잖아요. 아, 우리가 참 최소값 찾고 있죠? 참, 나도 헷갈리네. 최소값 찾고 있는 거니까 요 값이 제일 작은 값이 나와야 된다. 그죠? 그래서 h의 5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9분의 25에다가 여기 x-7의 제곱에서 이게 지금 제일 작은 값이 나오려면 x가 5일 때가 들어가야 되니까 4 이렇게 되겠네요. 5가 들어가서 네, 2의 제곱 4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착실히 그 하나씩 잘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헷갈려요. 다음 h의 9는 fx일 때가 fx가 지금 9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4 곱하기 또 4 빼기 25의 절대값. 이건 똑같네요. 언제? 이게 7을 지금 둘 다 x-7, n-7, 7을 대칭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7에서 같이 떨어져 있는 같은 수만큼은 밑이 같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5하고 9가 7에 5하고 9가 7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밑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9분의 25가 되고 똑같이 x-7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똑같이 밑이 1보다 큰데 똑같이 밑이 1보다 큰데요. 이번엔 정의역이 0에서 9까지니까 정의역이 지금 7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H의 9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밑이 1보다 큰데 이게 지수가 제일 작은 게 얼마가 되느냐? 7일 때죠. 그러니까 그냥 9분의 25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의 0제곱이죠. 참. 7일 때가 0이니까요. 네. 1이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H에 지금 얼마 남았느냐? 11을 봐야 되는데 H의 11도 지금 보시면은 3하고 7에 대해서 지금 같이 대칭인 상황이니까 밑이 얼마가 나올 거냐? 자, 밑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은 네, 39분의 25가 나올 거예요. 똑같이 지금 7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네, 39분의 25에다가 여기가 x-7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fx죠. 네, fx가 이렇게 될 때 얘는 감소함수니까요. 얘는 감소함수니까 지금 제일 작은 값이 나오려면 여기가 7, 여기가 11이죠. 감소함수니까 제일 작은 게 나오려면은 감소함수니까 제일 작은 게 나오려면 제일 큰 값이 나와야 되죠. 네, 이게 나와야 된다. 그죠? 그래서 0일 때 값이니까 이것도 39분의 25가 되고 여기는 그냥 또 7의 제곱 49가 되는 겁니다. 39분의 25에 49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찾는 값은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에 거는 H3 39분의 25에 49제곱 그 다음엔 9분의 25에 4제곱 그 다음엔 1이고요 그 다음엔 39분의 25에 49제곱 근데 얘들 둘이가 같은 거니까 약분 그래서
5가 제곱인 게 8개고, 이거는 3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네. 그래서 PQ 값이 지금 마이너스 64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좀 두 번씩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밑이 0하고 1 사이냐, 1보다 큰 거냐, 이 부분. 예, 이거는 9분의 25인 거는 1보다 크다는 얘기고, 39분의 25는 어쨌든 1보다 작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수가 지금 증가함수 x-7의 제곱으로 잡혀 있으니까, x-7의 제곱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네, x-7의 제곱으로 잡혀 있으니 얘들이 어떤 값을 가져야지 이게 되느냐, 요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밑이 지금 요것도 정의역도 같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생각하는 것도 다 좀 여러 가지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어렵다, 네, 여러 개를 따지니까 당연히 어려운 건 맞죠. 네, 어려운 거 맞죠. 네, 어려운 거 맞고요. 찬찬히 한 개씩 한 개씩, 여기 3일 때, 5일 때, 9일 때, 11일 때 한 개씩 차근차근 뜯어보시면 부담스럽진 않아요. 맨날 내가 부담스럽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네, 실제, 네,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네, 요거 찬찬히 잘 뜯어보시면 됩니다. 밑이 어쨌든, 얘는 어쨌든 밑, 그리고 여기 지수가 x-7의 제곱으로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밑이 1보다 클 때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값을 가지고 어떻게 잘 잡을 수 있느냐고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안 되면 요거 내가 영상을 다시 찍어서 단톡방에 다시 올려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얘기하십시오. 이건 다시 찍어서 내가 영상을 다시 올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술형. 쉽죠? 서술형. 네, 로그가 정의되는 거. 꼭 중요했죠. 아주 중요한 거죠. 네. 로그 A의 B가 정의될 조건은 A가 1 아닌 양수여야 되고 진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얘기니까요. 네, x-2가 1이 되면 안 되고 x-2가 0보다 커야 되고 7-x가 또 0보다 커야 되네요. 자, x가 3은 아니고 x가 2보다는 커야 되고 x가 7보다는 작네요. 정수를 구하라. 네, 그러면은 뭐 수직선을 보면 2, 3, 7, 2, 3, 7, 2에서 3까지, 3에서 7까지니까요. 4, 5, 6 이렇게 되겠네요. 너무 쉽네요. 다음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다. 그 다음에 탄제드 세타 더하기 탄제드 세타분의 1의 값을 구하라. 자, 1사분면의 각이다. 구하는 것부터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탄제드 세타 더하기 탄제드 세타분의 1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통분하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여기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다 했네요. 네, 즉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냐, 이걸 묻는 것과 같다. 제곱하면 되겠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아니죠,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9분의 3, 3분의 1. 네. 그러면 요 놈 두 개가 1이니까요. 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1 빼기 3분의 1, 3분의 2. 따라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 우리가 찾는 답은 3. 이런 식으로 간단히 찾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대망의 20번. 자, 로그 방정식을 푸는데 밑이 로그가 갖고 있는 거니까 일단 정의역 이거부터 진수 조건부터 써놓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로그가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 로그가 있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는 거 반드시 쓰시고요. 양쪽에 로그를 잡으면 로그 3을 잡는 게 좋겠죠. 여기 지수에 로그 3의 x가 있으니까요. 네, 로그 3의 27의 x제곱. 그래서 로그 성질을 써가지고 로그 3의 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로그 3의 x 빼기 3은 제로. 로그 3의 x 값이 3과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x는 3의 세제곱과 3의 마이너스 1, 즉 27과 3분의 1 두 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문제들이 아까도 잠깐 중간에 언급을 했지만 좋은 문제들인 것 같아요. 신경 써서 잘 만들었고요. 중간중간 함정도 있고 뭐 잘 네, 차근차근 참 잘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 적절하게 잘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의도치 않게 이 문제를 고른 거예요. 그냥 눈에 보여서 잡은 건데, 생각보다 좋은 문제들이라서, 뭐, 만족스럽긴 한데, 여러분들이 만족스럽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모르는 거 단톡방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